24방에서 자, 이건 정북이죠. 자에 좌하여 정남 오향을 했다. 자좌 오향이 되는데 이 방위가 기륭 화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폐철, 저기에 폐철, 그러니까 진암철은 1cm 조금 더 될까요? 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걸 가가지고 야지에 나가서, 현장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방위 측정이 가능하겠는가. 또 만약에 주변에, 철광석이 있다면, 이건 이제 엉망진창이 될 테고, 그 다음에, 이 극점에 이렇게 끌리기 때문에 수평 유지도 안 됩니다. 그런데 단 한 치만 틀려도 기륭이 뒤바뀐다. 도저히 이건 정밀 측량 기구를 가지 않는 한 정확하게 방위를 잴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공연한 얘기고 또 한 가지, 이 방위의 모든 이론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중국의 풍토와 우리 풍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우선 쉬운 예로 24절기 중에 우리와 맞는 게 없습니다. 대한보다는 우리는 소환이 더 춥고 대설 때보다는 소설 때 눈이 더 많이 오고 뭐 전부 다 그런 식인데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차이가 나죠. 중국에서 만들어진 풍토를 우리에 적용시키면 그렇게 되는 데다가 방위에 있어서도 이건 진북방향과 자북방향에 또 편차까지 나니까 중국의 이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는 게 이것 역시 맞지를 않습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밀 측정이 저 정도 기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이제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땅에 흠이 있을 때 완벽한 어머니는 없습니다. 아기 때는 어머님이 완벽한 줄 알지만 커갈수록 어머니의 허점은 많이 드러납니다. 그걸 인정 못하면 그 자식이 뭔가 잘못된 거죠. 인정해야죠. 그래서 어머님, 이건 처음 얘기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병이 드셨다면 고쳐드리고 어머님의 흠이 있다면 그걸 바꿔드리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. 여기는 흥인지문, 그냥 흔히 동대문이라는 곳이죠. 물론 저 어릴 때는 저 위에 건축물은 6.25 때 불타고 없어지고 밑에만 남아있어요. 지금 이제 복원은 됐습니다. 자, 근데 우리나라 4대문 중 뭐 남은 게 동대문하고 남대문 두 가지인데 남대문에는 없는데 동대문에만 유독 이렇게 앞쪽에 옹성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옹성이. 이건 뭐냐면 서울의 좌청룡 우백호 중에 청룡은 아침에 뜨는 해기 때문에 햇살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. 여름에도 아침에는 견딜만 한데 백호는 해질녘의 서쪽 해를, 그러니까 진력, 해지는 해를 받기 때문에 이건 여름에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죠. 다행히 우리나라 인왕산은 주산인 북악산보다 오히려 더 웅장하고 길고 그런 잘 돼 있죠. 근데 청룡도 아무리 뭐 좀 낮아도 괜찮다고 하지만 지나치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. 근데 그거는 예전 이화여대 병원이 있던데 동대문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뚝 떨어지면서 그냥 청계천을 만나버립니다. 너무 약해요. 그러니까 좌청룡의 허점을 동대문의 옹성을 만들어가지고 비보해 준 겁니다. 우리는 고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만약 흠이 있는 땅, 이제 어머니라고 계속 비유를 했으니까 병든 어머님, 화난 어머님, 성질 고약한 어머님도 있습니다. 이런 걸 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비보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동대문 흥인지문의 옹성은 비보 중에 가장 초보적인 예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물론 현실적인 군사적 목적으로도 유리합니다. 옹성이 있으면 적 상당히 앞쪽까지 우리 군사를 배치시킬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기도 하지만 당시에 이걸 지은 사람들은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청룡의 허점을 비보한다라는 의도로 적용 만든 겁니다. 사실 우리나라 4대문 중에 중요한 건 남문이죠. 남대문. 당연히 남대문에는 저거보다 더 우람한 옹성이 만들어져야 이게 말하는 균형이 맞는 건데 그건 그렇지 않은 건 그런 까닭입니다. 비보책이죠.